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최근에 양자 섹터 안에서도 QUBT라는 티커를 가진 퀀텀 컴퓨팅 잉크가 연일 폭등 중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기업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과연 제 채널에 맞게 템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QUBT가 45% 급등을 하면서 양자 섹터의 상승세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특별한 호재가 없었죠.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죠. 우선은 미 증시 자체는 혼조세로 끝나서 특히 양자 소형주들이 속해 있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3%였기 때문에 양자 섹터가 특히 올라갈 만한 매크로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QUBT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92%, 14일은 65% 올랐고요. 15일, 18일은 30%, 22% 빠졌고 다시 6% 올랐고 금일 4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핵심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11월 6일에 재무 결과 보고를 했고 11월 13일에 첫 파운드리 수주를 했고 14일에는 4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20일에 바로 어제 광자치 파운드리 두 번째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 급락이 나왔던 거죠. 자, 먼저 11월 30일에 보면은 이날 양자 광자치 파운드리 시운전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뉴스는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 계약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11월 6일 장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3분기 매출이 10만 1000달러.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매출을 내는 40명밖에 안 다니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또 순손실이 570만 달러. 이게 한 8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43억 정도입니다. 310만 달러. 그러니까 즉 이거 두 개 나눠 보면은 한 분기도 못 버틴다라는 얘기인데 유상증자 타이밍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회사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라는 도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마지막 단계로 진출을 해서 내년 초부터 생산할 거다. 라고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다음날 본장에서 주가가 25% 정도 올랐습니다. 어쨌거나 재무 결과를 봤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근데 11월 13일에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방막 리튬 니오베이트라는 이 제품에 대한 파운드리 첫 주문을 확보했는데 어디서 했냐? 정확히 안 알려줍니다. 아시아에 있는 저명한 연구 및 기술 연구소. 이게 어딘지 몰라요. 중국일 수도 있고 뭐 어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액도 안 알려줬다는 거는 금액이 작거나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90% 넘게 올랐고요. 다음날 65% 올랐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한 분기도 못 버틸 만한 적은 현금밖에 없었고 현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계약 금액도 모르는 갑자기 첫 파운드리 주문이 나왔고 바로 다음날 주가가 이제 급등하자 1600만 주를 주당 2.5불에 4천만 달러 규모로 4천만 달러면 한 560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돈이 부족했는데 뉴스를 터트리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나오자마자 또 주가가 30% 빠지고 23%또 빠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두 번째 매수 주문을 받았다라고 두 번째 소식을 터트리고 주가가 다시 44%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불과 지난달만 해도 1불이 되지 않던 주가가 지금 3불 후반대 중반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얼만지, 이 두 번째 계약도 얼만지 계약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저같이 이 회사에 아직 투자 안 하고 있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월간은 어떻게 보는가? 일단 다루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요. 매우 매수 추천을 주고 있고 내년 목표가는 지금 주가에서도 130% 넘게 올라가는 8불 50센트를 주고 있다.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싼 편, 성장성 좋고 모멘텀, 주가 잘 오르고 있고 실적 수정했을 때 좋게 많이 수정한다. 다만 지금 수익성은 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은 부채 비율도 한 10%대로 별로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도 1.6으로 가까운 미래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재무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매출을 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보면요.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밀리언 단위일 텐데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고 대신 순 손실은 지금 뭐 700만 달러, 500만 달러, 570만 달러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도 10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최근에는 300만 달러 수준까지 매출은 안 나는데 적자 폭이 커지면서 현금이 줄어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CEO들을 봅니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CEO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CEO가 윌리엄 맥겐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QCI의 CTO로 들어오셔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최고 운영 책임자 겸임을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22년 2월부터 CEO가 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커네디컷 주립대학교에서 화학 전공에서 박사를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혁신적인 기술의 상업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이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 이전에 어디 있었냐 봤더니 방산 쪽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L3 헬스, 여기는 미국의 선도적인 방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임플리먼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여기는 폭발물 마약 탐지 시스템 개발 제조 업체. 근데 이 회사가 L3 헬리스에 합병이 되면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안 쪽, 좀 군이나 방산 이쪽이랑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대 CEO가 아니고 이전에 CEO가 있었습니다. 자, 로버트 리스쿠스키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사회 회장이신데, 이분이 이 회사를 설립하고 초대 CEO였다는 거죠. 이분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대표이사를 18년부터 24년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이사회 의장으로 옮겨가신 거죠. 이 전에는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인프라 보호 정부 기관의 차관보로 계셨고, 지금 현재 CEO가 있는 임플리먼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스페셜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관. 좀 양자 관련된 뭔가 이 부품 만드는 회사랑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군, 경, 방산 이쪽 사람들이 이 회사를 만들고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대장주 아이온큐에 이 공군 연구소와의 한 700억이 넘는 큰 계약들이 나오면서 또 AI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양자 컴퓨팅이 떠오르면서 기관들과 서양인 투자자들이 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양자 섹터도 같이 올랐는데, 아주 가까운 최근으로 가면은 초소형 기업인 QUBT, 퀀텀 컴퓨팅 잉크가 파운드리 계약을 2개 연속 따내면서 관심세를 불어일으키면서 양자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광학 기술로 저렴한 양자 기계,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특수한 문제만 풀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기계고요. 광학 직접 회로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 요소, 방막 리튬 나이오베이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상황이 한 분기도 버틸 수 없는 적은 현금 그리고 큰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시아에 본사를 둔 저명한 연구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계약을 따내고 주가가 급등하자 바로 4천만 달러 유상 증자를 했고, 두 번째 계약을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또 한 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현 CEO나 전 CEO는 또 공동 설립자이죠. 이사회 의장이고, 둘 다 방산업체 출신으로 국방부 이쪽으로 연줄이 깊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쪽과 연줄이 깊은 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직은 이 두 개의 계약이 뉴스만 나왔고 얼마짜리인지 매출에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만 보고 이거 급등하네 하고 바로 매수한다, 공부 안 하고 매수한다, 이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파타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 채널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자파타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CTO도 너무 젊고 현금도 없다, 이 회사 조금 이상하다 라고 예견을 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폐업을 하고 상장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퀀텀 컴퓨팅 잉크를 10배거 후보에서 아예 탈락시켰고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어쨌거나 적자는 크고 현금은 적은 위험한 기업이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QUBT라는 티커를 가진 퀀텀 컴퓨팅 잉크가 최근 폭등하면서 양자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10배거 리스트 후보에서는 탈락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제가 했던 간단한 공부라도 하시면은 좋은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을 어느 정도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